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 자, 오늘은 세포막의 구조와 이 세포막에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세포막의 구조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세포막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세포막은 인지질과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나눠져 있죠. 어떤 특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에 존재할 때는 인지질은 이중층을 이루어서 꼬리와 꼬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그림을 참고하세요. 이와 같은 형태로 막을 이루고 있고, 그 막의 물질 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백질이 이렇게 꼽혀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과 매칭시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곳곳에 이제 단백질들이 이렇게 꼽혀 있는 형태, 그래서 관통되어 있는 형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물질이 이동하는데 큰 분자라던가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들, 이런 것들은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뚫는다라는 표현은 이따가 배우시게 될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분자라던가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문 같은 역할을 해준다. 자, 그 단백질의 이름을 막단백질 혹은 통로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세포막에 물질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질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느냐, 필요한 물질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은 또 내보내야 될 것이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교육과정의 1학년은 두 가지를 배우십니다. 첫 번째는 확산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삼투라는 것입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퍼지는 건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퍼지냐라고 하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자가 이동할 건데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되는 이동 방법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을 통한 확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까 구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지질 이중층이 있을 거고, 거기서의 확산과 그리고 막단백질, 통로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을 겁니다. 각각 명칭이 틀린데요.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단백질을 이용한 확산 방법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느 게 더 빠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촉진 확산이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의 반응 속도가 막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계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도 한 번쯤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분자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분자나 아니면 기체 분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이 단순 확산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막 단백질을 이용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분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표적인 큰 분자는 포도당이라던가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 중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확산 방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자, 삼투라는 현상이 있어요. 삼투라는 현상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이 있을 경우에 이 농도 차에 따른 것을 누가 메꿔주냐면 물이 대신해서 이동해 줍니다.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주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삼투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용질인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라고 하면 자, 소금의 농도 차이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는 확산에 의해서 소금 분자인 용질이 이동해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농도를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세포막이 갖고 있는 특성이 반투과성막, 그러니까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용매인 물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금이 확산을 통해서 그 막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저농도에 있던 물이 대신해서 고농도로 이동해줘서 농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삼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술을 좀 알려드렸죠. 물 저고리, 그러니까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 때는 그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헷갈리지 않고 확실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적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이든 삼투든 어찌됐든 간에 세포막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을 왜 하는 것이냐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포는 외부 물질을 그냥 자연스럽게 모두 다 받으면 생명활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단을 해놓고, 삼투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렇죠. 용질을 일단은 차단해 놓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촉진 확산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단백질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야만이 생명활동을 잘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줄여서 얘기하냐면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포막의 어떤 구조와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 다 선생님과 현장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보조적인 자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영상을 원래는 안 찍을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은 원격 수업이 진행될 텐데요. 원격 수업 시간 때는 간단한 문제들,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좀 풀어가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